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보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진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구독자님들과 시황 영상에서도 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 중요한 기사들과 늘 그렇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사이클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주요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6% 이상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어제는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확정치가 나온 겁니다. 이 GDP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라고 이제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4.9%가 나온 거죠. 요게 이 잠정치에 비해서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전치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5%의 거의 근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이전치보다는 조금 상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이제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용도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지금 내년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중요한 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PC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이 2%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거는 이 근원 PC 지표가 2% 이내에 들어와야지 연준이 이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목표치에서 굉장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들이 꺾여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다음 주에도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 어떤 흐름들을 바꿀 만한 중요한 지표들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휴가를 떠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이 PC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를 보시면은 내년 1월에는 여전히 동결에 대한 어떤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내년 3월과 5월로 이제 보시면은 좀 다른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0.25%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70% 지금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금리를 0.5% 이제 인하해서 이제 두 번 이렇게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63.1%로 가장 큰 전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보시면은 방금 촬영 직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지금 44K를 다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각 수렴 패턴은 이미 좀 깨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삼각 수렴 패턴을 깨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일단 현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떤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군가, 요건 뒤에서 제가 온체인 지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어떤 의도된 조정들,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더리움은 2.65%, 이 보시면 솔라나는 1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크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또 중요한 53%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4계단 상승을 해서 74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를 통해서 지금 물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이어 차트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파이어 차트이고 이 매수벽과 매도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매도벽이 이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뚜렷하게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44.5K에서 그 내외 정도 되는 부분에 굉장히 두껍게 한 번에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5K에 원래 있던 자리에도 여전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이 서로 간의 매수 매도세들은 이미 그 흐름들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 구간이 뚫리면 이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군지를 보면은 지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지금 갈색 고래가 물량을 집어넣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어떤 상승을 이끈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물량을 소폭 던져내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같은 구간 동안에 상승을 하는 동안에 이 물량을 오히려 이게 빨간 고래와 이 보라색 고래, 2위, 3위 고래는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어떤 흐름을 좀 제어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이후에는 또 같이 좀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계속해서 44K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소진을 하게 되면요, 결국 계속해서 그 벽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결론이 뭐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44K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게 뚫릴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추세상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또 상황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슈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집단들을 구분할 때 가장 작은 집단을 이 플랑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지나서 이 크랩, 게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피쉬, 상어, 고래,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구분들도 뭐 더 세부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큰 분류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이 고래들과 상어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데, 이 흐름들이 이제 완전히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요 가장 작은 규모의 어떤 집단들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새우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요, 이제 대세 상승장의 초입으로 가기 위한 손바뀜들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더 정확한 지표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보시면은 R 호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커먼 체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얼라이즈드 호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어떤 집단들을 뭐 고래라든지 이렇게 어떤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물량들이 지금 단기 보유 물량들로 넘어가는 어떤 구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눠서 뭐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장으로 가는 움직임은 뭐냐면은 장기 보유 물량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다? 네, 단기 보유 물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큰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R 호드 레이시오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크립토 윈터 구간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거의 다 장기 보유자 물량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기 보유자들은 다 던지고 도망을 갔고 장기 보유자들만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승장의 어떤 흐름에서 과거 사이클과 대비해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고 났을 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요 온체인 지표는 엑사해시당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채굴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익성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수익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바로 요 구간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요 포인트가 과거의 어떤 흐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 지표 중에서 더 이제 유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퓨얼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채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 가장 유명한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초상승장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먼 체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온체인 지표의 어떤 제 천정을 맞추는 그 구간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공급량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것과도 이제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바로 직전에는 요 구간 정도까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지점까지 와 있냐? 바로 요 구간들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의 미드탑까지 이제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들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여러 채굴 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장표를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NUPL이라고 해서 제가 무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거기도 나오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단계들,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단계들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어떤 불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가장 높은 구간들을 지금 찍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간 거죠. 여기 보시면 좀 힘이 안 돼요. 단계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점이 어디냐면은 이 중간 지점을 딱 넘어서는 요 시점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 보유자나 단기 보유자를 따로따로 해봐도 지금 이 시작점의 움직임들이 어디와 가장 비슷하냐 하면은 바로 요 구간과 지금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의 어떤 변화들은 감지가 되지 않고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이제 ETF 같은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흐름들은 또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는 더 좋은 호재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을 해주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최근에 일어난 어떤 변화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 어떤 거시적인 흐름에서의 온체인 지표를 봤다면 이제는 좀 단기적인 이슈에서의 온체인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됐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구간이 언제 비슷한 현상을 겪었냐면은 최근에 한번 가격 12월 달에 가격이 상승했던 그 구간,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이죠. 요 구간으로 갔을 때 그 상황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밖으로 물량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장기 보유에 대한 의지들을 의미하는 거고 가격의 어떤 상승과 더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후에 가격이 지금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패턴에서 또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펀딩 레이트도 지금 이렇게 양수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어떤 기관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트레이더들의 어떤 관점 자체가 굉장히 ETF를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뉴스들 한번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가격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를 이제 어떤 데이터로 환산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2017년도 당시에 보시면은 거의 125회 가까이 지금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총 다 합치면 거의 400번 이상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18년도까지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높은 구간들을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10회 미만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변한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사망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그냥 10분의 1 토막 이상으로 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이제 ETF 승인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고 이
이 제도권의 주류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는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흐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현물 ETF 승인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블랙락과 다른 기관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에 지금 돌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관들은 이게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를 굉장히 치열하게 예측과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데, 지금 블랙락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기업의, 이 블랙락의 가장 핵심적인 우선순위,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해서 이 시장에 어떤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원래 전통적인 강자는 이 DCG 그룹의 그레이스케일이었죠. 그레이스케일도 GBTC를 지금 현물 ETF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티커를 그대로 GBTC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GBTC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통용이 되었고, 기관들이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여러 자산운용사들과의 경쟁에서 정말로 본인들도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캐시우드가 일론 머스크와 엑스스페이스에서 지금 토론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지금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워낙에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로 당선이 됐죠. 이분이 이제 친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외교장관이 드디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계약이 성립이 가능하다. 즉,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면은 이 중남미 전역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입지나 점유율들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트릭스포트가 계속해서 산타랠리를 예측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24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제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50K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적은 예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최소로 잡은 어떤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2017년도에 CME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가격이 상승을 했냐면은 7주 만에 무려 196%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완전히 하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의 어떤 경중을 봤을 때 이 선물과 비교했을 때 현물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된 직후에는 상당히 어떤 상승분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가격에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또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매트릭스포트가 계속해서 가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곤체인에서 그래, 너네가 얼마나 가격 잘 맞췄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6가지 중에서 2가지는 적중을 했고 아직 나머지 4가지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중한 2가지를 살펴보면은 2022년 12월에 2023년이 되면은 지금 29,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맞췄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놓은 예측 중에서 11월 23일에 이제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포트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결과들을 제외하면은 일단 적중률이 뭐 제법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내놓은 게 이제 2024년 방금 말씀드렸던 1월에 5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요 전망 이제 맞는지 단기적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좀 다른 관점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QCP 캐피탈에서는 오히려 조금 반대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지금 재개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그 시점에서 가격이 이제
45에서 48.5 정도까지 이제 상승해 있을 수 있지만 그 추세가 다시 재개가 되기 전에 36K까지는 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4K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44K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늘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제 48K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돌파하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중요한 저항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50K 그리고 53K까지도 지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내년 초까지 이 구간을 예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느냐의 여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갑자기 힘을 내서 흐름이 바뀌게 되면은 요 20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요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현재 42K 부근, 41.7K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을 또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이탈하게 된다? 그럼 더 많이 이탈해서 50 SMA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37.9K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기술적인 분석들 보시면요. 지금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물선 랠리를 그려왔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 차례 반감기에서, 과거 두 차례 지난 반감기 대세 상승장에서 요 흐름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요 포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런 포물선 랠리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화이트 솔저라고 해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을 계속해서 차트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좀 큰 흐름에 하루 이틀 이런 단기적인 추세 말고 큰 흐름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추세로 확연하게 지금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영역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이 구간들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이제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가우시안 채널에서 지금 이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을 뚫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녹색 영역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석가들이요 지금 알트코인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만 그럼에도 알트코인들도 지금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될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굉장히 랠리를 펼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코인들을 먼저 담아두시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장표 보여드렸는데요. 이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2024년에 가장 어떤 유망한 코인들은 알트코인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본인이 뭐 나름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관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뭐 굳건할 것이고요. 이더리움도 2위를 유지할 텐데 어떤 흐름들은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위에 이 카르다노와 솔라나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와 도지코인이 지금 리플, XRP를 제치고 5위에서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토크 라운지에서 이제 게스트 분들을 통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준비된 컨텐츠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